안녕하세요.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딥러닝. 오늘 책 2권의 챕터 1을 맡은 서예린입니다. 신경망 복습. 처음에는 수학과 파이썬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벡터와 행렬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 네모가 행이고 여기가 열입니다. 여기 2x3 행렬이고 벡터의 표현 방법, 여기는 열 벡터, 이렇게 된 건 행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렬을 이제 원소별 연산을 하게 되면은 1, 2, 3, 4, 5, 6, 0, 1, 2, 3, 4, 5 해서 W 더하기 X를 하게 되면은 순서대로 이렇게 더하게 됩니다. 0, 1, 1, 2, 3, 3, 2 해서 1, 3, 5가 나온 거고 4, 3, 5, 4, 6, 5를 더해서 11이 나온 겁니다. 곱셈도 순서가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브로드캐스트라는 겁니다. 브로드캐스트는 넘파이의 다차원 배열에서 형상이 다른 배열끼리도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는 2x2 행렬인데 스칼라 곱 10이라는 스칼라를 곱해서 하게 되면 이 10이 2x2 행렬로 확장된 후에 이제 연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연산을 브로드캐스트라고 합니다. 밑에 코딩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자면 여기도 2x2 행렬에 이제 2차원 배열을 곱하면은 A와 형상이 같아지도록 다시 2x2 행렬로 돼서 확장돼서 계산이 됩니다. 파이썬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됩니다. 다음은 벡터의 내적과 행렬의 곱입니다. 우선 벡터의 내적을 수식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원소 하나씩 곱하는 그렇게 되고 그 모든 원소들 곱한 것들을 더한 것이 벡터의 내적입니다. 그 다음에 행렬의 곱셈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1-5의 그림을 보면은 왼쪽 행벡터랑 오른쪽 그러니까 A의 행벡터랑 B의 열벡터를 곱한 것을 더한 값을 이제 첫 번째 자리에다 그러니까 1행의 1열에 위치한 게 되고 이제 두 번째 2행의 1열을 곱하게 되면 이제 2행 1열 위치에 원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코딩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여기 np.이라는 넘파이를 사용하여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맷뮤얼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다 앞에 걸 사용해도 상관은 없지만 굳이 여기서는 구별해주기 위해서 뮤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행렬에 곱할 때는 형상에 주의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만약에 A가 3x2 행렬이면 B는 꼭 그 행의 수가 2로 시작해야 됩니다. 뒤에는 상관없지만 꼭 여기를 일치시켜야 해서 이제 2 곱하기 4x2 행렬이 된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결과값은 처음 3행과 A의 3행과 B의 4열 해가지고 3 곱하기 4 행렬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렇고요. 다음은 신경망의 추론입니다. 신경망은 두 가지 작업이 있는데 학습과 추론이 있습니다.
신경망의 추론의 전체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처음에 입력층이 있고 중간에 숨어져 있는 혹은 중간층이라고 부르는 은닉층이 있고 맨 마지막에 출력층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입력층이 2개, 은닉층이 4개, 출력층이 3개입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하나를 뉴런이라고 하고 그 사이에 이제 화살표가 있는데 이 화살표가 가중치가 존재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정수라면은 편향이 덧붙여진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화살표는 가중치고 그다음에 이제 뉴런의 영향을 그 이전 뉴런 값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정수가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신경망을 인접하는 층에 모든 뉴런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완전 연결 계층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뉴런이 있다, 그걸 계산하게 된다면 첫 번째 뉴런은 여기서 W는 가중치고 이제 X는 입력층의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B는 편향인데 첫 번째 뉴런의 계산은 입력 데이터와 가중치를 곱한 것에 편향을 이제 더한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완전 연결 계층이 수행하는 변화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 행렬의 형상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위식을 이제 간소하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고 굵은 글씨는 행벡터를 뜻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다시피 여기서도 형상을 확인해야 되는데 1 곱하기 여기는 2 곱하기 4 바이에서 2를 일치시켜서 전체적으로 1 곱하기 4가 나온다. 근데 이제 여태까지는 데이터가 하나의 샘플 데이터, 그러니까 하나만 했는데 만약에 그 데이터가 다수가 되면은 미니 배치라는 걸 해가지고 한 번에 처리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여기 n이 오게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n 곱하기 4 그래서 n개의 샘플 데이터가 한꺼번에 완전 연결 계층에 의해 변환이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파이썬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은 입력 데이터와 가중치를 곱한 것에 편향을 더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시그모이드 함수인데 시그모이드 함수는 활성화 함수 중에 하나인데 이제 완전 연결 계층에 의한 변화는 원래 선형 변환인데 여기에 이제 비선형 효과를 부여하기 위해서 활성화 함수를 이제 이용한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시그모이드 함수다 라고 해서 시그모이드 함수의 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밑에처럼 그려지게 되고 이 시그모이드 함수는 0과 1 사이에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옆에 보면은 여기 시그모이드 함수에 대한 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 계층을 여기 보면 시그모이드 계층과 아핀 계층이 나와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기는 forward 함수라고 순전파를 이용한 둘 다 순전파를 구현한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아핀 같은 경우는 가중치와 편향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망의 계층을 이제 보면은 여기서 보면 처음에 X라는 데이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핀 계층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그 다음 다시 아핀을 거쳐서 이제 S라는 이제 출력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구현한 코딩이 이제 옆에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신경망의 학습입니다. 신경망의 학습은 이제 최종적인 것은 최적의 매개 변수를 찾는 작업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손실함수라는 게 있는데, 손실함수는 신경망 학습에서 학습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한 척도가 필요한데, 그 손실이 이제 그 척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실함수는 이제 신경망의 손실을 구할 때 이 함수를 이용하는데 흔히 교차 엔트로피 오차라는 걸 통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실함수를 적용한 신경망의 계층 구성. 아까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소프트맥스라는 거를 이제 소프트맥스라는 함수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t는 정답 레이블, l은 손실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제 소프트맥스 함수가 출력이 되면 얘네들의 결과값이 다 더했을 때 1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확률이라고도 할 수 있어서 이제 확률과 정답 레이블이 이제 입력되어서 최적의 뭐 맞는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 이제 소프트맥스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이 소프트맥스 함수의 식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맥스 함수를 치면 이제 yk 값을 그러니까 출력이 총 n개일 때 k번째 출력인 yk를 구하는데 이제 그거를 여기 이제 대입하면 그래서 tk는 이제 k번째 클래스에 해당하는 이제 정답인데 이걸 이 수식을 또 교차 엔트로피 오차라는 수식을 거치게 되면 손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미니 배치 처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많은 데이터가 오게 되면은 이 식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손실함수를 손실에 대한 이제 평균을 구함으로써 그 미니 배치의 크기에 관계없이 항상 일관된 척도를 얻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 책에서는 소프트맥스하고 그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를 한 개로 합쳐져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손실을 구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경망 학습의 목표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매개 변수를 찾는 건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미분하고 기울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런 것에서 이제 y는 x제곱에서 미분은 각 x의 기울을 나타낸다. 이건 수치 미분인데 네.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는 벡터의 각 원소에 대한 미분을 정리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 그림 같은 경우는 x라는 변수가 하나일 때인데 만약에 다변수일 경우는 이렇게 밑에 행렬의 기울기처럼 여기 위에 이것처럼 각 원소에 대해서 미분을 정리해서 이제 기울기를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행렬에서도 기울기를 찾으려면 밑에처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연쇄 법칙입니다. 연쇄 법칙은 합성함수에 대한 미분의 법칙인데 이게 오차 역전파법에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배우는 겁니다. 네, 그 연쇄 법칙은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Z를 X로 편미분한 거는 Z를 Y 편미분한 것과 Y를 X로 편미분한 거의 곱으로 둘이 생략이 되므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제 다음은 계산 그래프입니다. 이것도 오차역전파법을 살펴보기 전에 중요한 건데 이거는 계산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계산 그래프는 이제 노드와 화살표로 이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쪽에서 들어가고 이쪽에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산 결과가 되는 순전파입니다. 근데 이제 순전파 말고도 역전파가 있는데 이제 이 어떤 순전파는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역전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건데 역전파는 미분이 이제 만약 상류로부터 흘러 들어오면은 각각 이제 계산을 통해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덧셈 노드의 순전파는 이제 x, y, y, z 실제로 더한 값이 이쪽으로 나오게 되고 역전파는 그대로 그냥 1을 받은 값에 곱하기 1을 해갖고 하류로 보내니까 똑같은 값이 나가는 거예요. 역전파는. 이제 곱셈 노드에서는 그게 좀 다른데 만약에 순전파에서는 x 곱하기 y 한 실제 값을 이제 이쪽으로 나간다면 역전파에서는 둘이 반대로 나갑니다. 아까 손실 L을 Z로 미분한 거에다 이 밑에 Y를 곱한 것을 위쪽으로 그 다음에 X를 곱한 것을 아래쪽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이건 분기 노드라는 건데 분기 노드는 이제 똑같이 같은 값을 복제하여 이제 분기한다 해서 복제 노드라고도 하는데 여기 보면 순전파일 경우는 같은 값을 흘려보내고 역전파일 경우는 같은 값을 여기도 흘려보내는데 왜냐면 여기는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에 더한 값이 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리핏 노드라는 게 있는데 리핏 노드는 이제 길이가 d인 배열이 있는데 그 똑같은 것을 n개를 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구현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게 똑같은 순전파, 여기 보면 순전파일 경우는 이제 repeat 함수를 쓰고 역전파일 경우는 sum 함수를 쓰게 되는데 왜냐면 이게 다음 장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에는 sum 노드라는 게 있는데 sum 노드는 D의 배열을 가진 데이터가 n개 있는데 이걸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핏 노드는 썸 노드의 역전파가 되고 썸 노드는 리핏 노드의 역전파가 된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 거는 맷물 노드인데 이거는 매트릭스 멀티플라이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행렬 곱셈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행렬을 곱셈을 할 때는 형상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1 곱하기 d 여기는 d by h 행렬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1 by h 행렬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는 이제 역전파에 대한 설명인데 이렇게 유도를 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이제 L을 X로 편미분한 것은 행렬의 곱으로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T는 전치 행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형상을 확인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1 곱하기 d라는 1 by d 행렬이 있다. 그러면은 그건 1h, h 곱하기 d.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아까 그 식의 결과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전파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1 자리에 n만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그래서 역전파는 그냥 행렬이 아니라 이 x가 아래로 갈 때 전체 행렬을 곱하고 이 w가 이제 위쪽으로 갈 때는 w의 전체 행렬을 곱한다 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한 거를 형상화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거를 코딩으로 파이썬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 0 옆에 점점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이걸 안 해도 되지만 이걸 굳이 하는 이유는 네, A는 B, A점은 B는 그러니까 이걸 왜 쓰냐면 이 생략 기호를 데이터를 덮어 쓰기 때문에 변수가 가리키는 메모리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위쪽 화살표는 얕은 복사가 이루어지고 밑에는 깊은 복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점점점을 붙이게 되면 A의 메모리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울기 도출과 역전파를 구현하는 것인데 아까 말했던 시그모이드 함수가 나옵니다. 이 시그모이드 함수가 아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책 1권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파이썬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앞인 계층이고 이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입력과 가중치 그리고 편향으로 이루어져서 되는 건데 역전파는 방금 설명해드렸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이썬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소프트맥스의 로스 계층이라는 게 있는데 그 소프트맥스 함수와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가 이제 합쳐진 거로서 정답 레이블하고 비교해서 손실애를 출력해 주는 겁니다. 이때 마지막에 역전파를 도출하게 되면은 결국 출력과 이제 정답 레이블의 차이인데 이것도 책 1권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가중치 갱신입니다. 오차 역전파법으로 이제 기울기를 구했으면 신경망에 이제 매개 변수를 갱신해야 되는데 이때 신경망 학습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미니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기울기를 계산하고 매개 변수를 갱신하고 이제 위의 단계를 반복합니다. 이 중에 이제 매개 변수를 갱신하는 방법 중에 경사 하강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매개 손실을 가장 크게 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 갱신하여 손실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단순한 방법이 SGD라고 확률적 경사 하강법이 있는데 가중치 매개 변수가 이제 W일 때 거기 손실함수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면은 그 되게 조그만 숫자를 계속 빼주면서 이제 가장 손실을 줄여주는 쪽으로 가는 거고 그걸 파이썬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다음은 신경망으로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를 이제 보는 건데 스파이럴 데이터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선형 데이터라는 뜻인데 여기 보게 되면은
X랑 S 쉐이프는 300하고 2, 그러니까 2차원이라는 거고, 정답 레이블 T 쉐이프는 3이니까 3차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T는 원합 벡터라 그래서 정답에 해당하는 클래스는 1이 있고 그 나머지는 다 0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 옆처럼 되는데 이게 입력은 2차원으로 되어 있는데 분류할 클래스는 3가지가 있는 게 이제 앞에 코딩에 대한 결과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선만으로는 분리할 수 없어서 비선형 분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제 사용하여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신경망 구현인데, 이거는 이제 은닉층이 하나인 신경망을 구축하는 그런 코딩입니다. 처음에 이제 초기화된 메소드는 3개 있고요.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 네, 그리고 이제 나타내면 앞에 배운 거를 이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는 순전파, 여기는 이제 역전파. 다음은 합습용 코드인데, 이제 보시게 되면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데이터를 읽고 이제 옵티마이저를 생성한다. 그 다음에 학습에 사용하는 이제 변수를 무작위로 뽑는다. 그래서 데이터 뒤섞기를 하면 이제 무작위로 뽑히겠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기울기를 구해서 매개 변수를 갱신한다. 정기적으로 학습 결과를 출력한다. 그래서 이제 이걸 왜 하냐? 손실값을 줄이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인데 실제로 다음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앞에 코드를 계속해서 하면은 이제 손실 평균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망이 어떻게 영역을 분리하는지 시각해 본다면 이제 이렇게 되고 잘 분리가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와 비슷하시 신경망 학습을 이제 계속 수행하는 건데 다른 방법으로 이제 수행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초기 메소드가 받는 인수, 그래서 이것들을 모아놓은 거고 여기는 그 다른 학습에 대한 이제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 고속화라고 해서 신경망에서는 빠르게 계산하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비트 정밀도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넘파이의 부동 소수점은 기본적으로 여기 플로트 64에서 64비트 데이터 타입을 이제 사용하는데 비트가 만약에 32비트면은 문제없이 이제 수행할 수 있는데 32비트는 64비트의 절반이니까 메모리가 더 작아서 더 빨리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S타입 NP 플로트 32 해서 32비트를 사용해 준 겁니다. 또는 S타입 F 이렇게 지정해도 됩니다. 그래서 비트를 이렇게 해서 빠르게 계산하겠다 라는 겁니다. 다음은 쿠파이라는 건데 딥러닝의 계산은 대량의 곱하기 연산 이런 게 많은데 대부분 병렬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CPU보다는 GPU가 유리한데 이제 GPU는 특정 상황에서만 쓸 수 있어서 지금 GPU를 사용하면 더 빨리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네, 그 코드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정리하게 되면은 신경망은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이 있고 완전 연결 계층에 의해 선형 변환이 이루어지고 활성함수에 의해 비선형 변환이 이루어진다. 완전 연결 계층이나 미니 배치 처리는 행렬로 모아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다. 5차 역전파법을 사용하여 신경 손실에 관한 기울기를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고
수행하는 처리는 계산 그래프로 이제 시각화할 수 있고 순전파와 역전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경망의 구성 요소들을 계층으로 모듈화해두면 이를 조립하여 신경망을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경망 고속화에는 GPU를 이용한 병렬 계산과 데이터의 비트 정밀도가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